혹시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름은 많습니다. 수백 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지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묘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셨나요? 나는 왜 전화할 사람이 없지? 내가 친구가 없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또 이런 경험은요. 오랜만에 모임 연락이 옵니다. 예전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뜻 가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약속이 있으면 설렜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약속이 잡히면 기대보다 피곤함이 먼저 옵니다. 또 가야 하나? 가면 뭘 얘기하지? 그냥 집에 있을걸.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왜일까? 내가 성격이 나빠져서일까요?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친구는 있어야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람은 어울려야 합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외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조용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많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 같은 동네 친구, 같이 노는 친구. 이유 없이 친했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 같이 점심 먹는 사람, 퇴근 후에 한잔하는 사람. 자주 만났습니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동네에서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들끼리, 아이 아빠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때의 친구는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라는 상황, 직장이라는 상황, 육아라는 상황. 그 상황 안에서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매일 보니까 친해졌습니다. 자주 보니까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친해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친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학교를 같이 다니니까 친구가 됐습니다. 직장을 같이 다니니까 친구가 됐습니다. 아이를 같이 키우니까 친구가 됐습니다. 그 상황이 없었으면 친구가 됐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젊을 때의 친구. 그것은 상황이 만들어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었습니다. 직장에 가면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가면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학교는 졸업했습니다. 직장은 은퇴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상황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연락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만날 상황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관계의 성질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어울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관계가 소모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면 피곤합니다. 이야기하면 지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기보다 피곤함이 먼저 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놀아도 괜찮았습니다. 밤새 이야기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시간만 있어도 피곤합니다. 모임에 다녀오면 하루 종일 쉬어야 합니다. 체력이 관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대화 주제가 맞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직장 이야기, 자식 교육 이야기, 미래 계획 이야기,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 주제가 맞지 않습니다. 모임에 가면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불편해집니다. 자식 자랑이 나옵니다. 비교가 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편이 다르면 어색해집니다. 건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픈 이야기만 듣고 오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예전처럼 즐거운 대화가 안 됩니다. 세 번째, 타인의 욕망에 피로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상대의 욕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는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맞장구 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피곤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욕망에 피로해진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상대의 욕망을 들어줄 여유가 있었습니다. 상대의 자랑을 맞장구 쳐줄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피곤해집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자기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자랑을 들으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이 부담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성질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마 이런 감정들이 드실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은데. 불안합니다. 주변을 보면 다들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나만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책이 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 내가 사람들한테 못했나? 자책합니다. 친구가 없는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연락을 안 해서 그래. 내가 모임에 안 나가서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 잘 안 해줬나 봐. 자책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가 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은 친구가 많네. 저 사람은 항상 바쁘네. 저 사람은 외롭지 않아 보이네. 비교합니다. 그러면 더 초라해집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나만 친구가 없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안이 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완전히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불안, 자책, 비교, 또 불안. 이 감정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정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누구나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줄어들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 내가 사람들한테 못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자기 탓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당신만 친구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60대가 되면 누구나 친구가 줄어듭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모임이 있고, 항상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부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속마음은 비슷합니다.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네.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왜 외로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세 번째, 친구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나면 친구였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시간 보내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주 만나도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안 만나도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진짜 편한 사람, 그런 사람만 친구로 느껴집니다.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기준이 달라져서 줄어든 것처럼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 그것은 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당신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들한테 못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관계의 성질이 바뀌었고,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슈조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는 즐거움보다 소모가 먼저 느껴질 때 끝난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관계가 즐거우면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고, 만나면 행복합니다. 그런 관계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소모로 느껴지면 만나기 싫어집니다. 만나면 피곤하고,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고, 만나면 지칩니다.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줄어든 관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들 즐거웠나요? 아니면 소모였나요? 아마 소모가 먼저 느껴지는 관계들이었을 겁니다. 만나면 피곤했던 관계, 만나면 불편했던 관계, 만나면 기분이 나빴던 관계, 그런 관계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소모되는 관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의 우정은 상황이 만들고, 나이 든 후의 고독은 성찰이 만든다. 젊을 때는 상황이 친구를 만들어줬습니다. 학교, 직장,
동네. 그 상황 안에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찰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과 왜 만나지? 이 관계가 나에게 필요한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남는 것은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습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만 남은 것입니다. 슈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그것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모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조용히 혼자 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굳이 말해야 하나? 말해봤자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수가 줄어들면 사람도 줄어듭니다. 관계는 대화로 유지됩니다. 말이 없으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무슨 얘기를 하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연락이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듭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연락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게 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필요 없는 곳에는 쓰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입니다. 꼭 필요한 관계에만 에너지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관계의 성질이 바뀌었고,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끔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으신가요?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가끔 마음이 허전합니다.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텔레비전 볼 때, 혼자 산책할 때, 같이 있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다들 가족이랑 모이는데 나는 조용히 있을 때 내가 너무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가끔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합니다. 굳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외로움을 인정합니다. 아, 지금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잠시 머물렀다가 갑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외롭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외로움이 잠시 머물렀다가 갑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은 외로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상대를 의식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고 싶은 대로 있으면 됩니다.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편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씁니다. 대화하느라, 맞춰주느라, 신경 쓰느라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가장 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가장 자기 자신과 가까워진다. 사람을 만나면 상대에게 신경을 씁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에게 맞춰주고 상대를 의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은 외로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시간. 가장 편한 시간.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친구가 없다 하고 느낄까요? 진짜 친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은 있는데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은 있는데 진짜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나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주 만나도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친구입니다. 진짜 편해야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친구. 그것은 원래 드문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진짜 친구는 몇 명 안 됩니다. 한 명만 있어도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진짜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원래 드뭅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 하고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말,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가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소음이 줄어든 것입니다. 관계는 소음입니다. 좋은 의미의 소음도 있고, 나쁜 의미의 소음도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신경 쓸 것이 생깁니다. 연락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맞춰줘야 합니다. 그것이 소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소음이 즐거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소음이 피곤해집니다. 연락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만나는 것이 피곤합니다. 대화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맞춰주는 것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줄이고 싶어집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소음도 줄어듭니다. 신경 쓸 것이 줄어듭니다. 피곤한 것이 줄어듭니다. 삶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삶.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해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신경 쓸 것이 없으니까요. 맞춰줄 것이 없으니까요. 피곤할 것이 없으니까요. 조용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줄어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잃은 게 아니라 삶의 소음이 줄어든 거다. 소음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조용한 삶. 그것은 나쁜 삶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고, 관계의 성질이 바뀌었고,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만은 아니다.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관계가 줄어든 것은 삶의 소음이 줄어든 것이다. 조용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삶을 선택하신 것. 그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굳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관계를 맺어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나에게 좋은지, 어떤 관계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피곤한 관계는 정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그 선택은 옳은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살아도 됩니다. 혼자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삶입니다.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친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는 억지 관계 없이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당신은 외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조용해진 것입니다. 이 나이에 친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정리된 거다. 외로운 게 아니라 조용해진 거다. 이 나이에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혼자여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의 조용한 삶을 응원합니다. 친구가 많은 것. 그것이 좋은 삶은 아닙니다. 친구가 적은 것. 그것이 나쁜 삶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한가입니다. 친구가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친구가 적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신가요? 조용한 삶이 편하시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 삶입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